오늘은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제 1학기 리뷰하는 이런 자리들을 좀 마련을 했고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그래프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우리 뉴스에서 교육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때 많이 관심들 가지시고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뭐 입시가 또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 논술이 줄어들었다,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언론에서는요 사실은 주요 타겟층이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을 위주로 마치 전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허와 실이 있다는 거를 조금 같이 판단하고자 이런 그래프를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국 대학교를 가리키고 있는 게 검정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에서 2016년도 수시 지원 선발 인원 중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은 38.7%로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죠. 그래서 18.7%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제일 적은 게 4.2%. 그래서 보니까 논술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논술이 굉장히 뭐 늘어났다,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막 논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논술이 너무 줄어든 케이스죠. 실제로는 우리가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 주로 이제 15에서 29개 대학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간담회 오시고 애들 사실 거금 들여서 이렇게 학원 보내시고 컨설팅 받으실 때 서울시내 주요 대학을 보내시려고 사실 이렇게 모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좀 보시면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8.7%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순위 자체가.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13.5%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딱 답이 나오는 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두 가지 전형의 두 가지 카드를 갖고 계셔야겠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제일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이 저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가겠습니다, 또는 논술로만 가겠습니다라고 1학년이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금 맞지 않는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중위권이라고 한번 볼게요. 중위권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중위권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안 간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중위권 학생이 학생부 교과로 가나요? 중위권인데 내신이 3, 4등급은 교과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럼 논술로 가나요? 정시로 가야죠. 정시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실제로는 사실은 뭐 이걸 기대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중위권 학생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더더욱 필수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 저 준비 안 됐는데 이러다가 정시도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던가 전문대 가던가 그런 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나중에 딱 열어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에 갈 만한 생기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신 올리느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들을 자꾸 만들려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2016학년도의 그 수시 전형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어떤 움직임은 2017년도, 18년도는 당연히 더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대입의 변화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 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시 모집의 인원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2015학년도, 6학년도, 7학년도를 보시면은 뭐 241, 243, 248 보시면 생각보다 뭐 되게 많이 증가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뭐 소수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수시 모집 인원의 증가가 이제 전체 수시가 64, 66, 69%로 뭐 중간은 했네, 그렇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 합을 보시면 우리가 대입에서 당연히 이제 수시로도 뽑고 정시로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보시면은 2015학년도의 합은 376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356, 지금 2017년도는 355 어떻습니까? 전체 인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시 인원은 사실상 체감으로 되는 어떤 그 비중의 확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수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아니면 기회균등 이 세 가지인데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논술 전형 인원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논술 전형은 어느 대학들이 주로 진행을 하나요? 상위권 대학들이 진행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있는 어떤 지방 대학이라든가 뭐 전라도에 있는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진행을 하나요? 전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논술 전형을 진행을 했던 학교들은 서울 시내 소재 대학의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근데 그 학교들이 여전히 논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변화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죠. 뭐 국민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했다 안 했다 약간 빠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논술 전형이 뭐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수치가 일단 보여드리고 있어요. 15학년도에는 29개 대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16년도 28, 17년도 28개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모집 인원은 물론 적지만 보시다시피 전체 어떤 인원 자체가 적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성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주변에 결국에는 적성으로 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기부가 그냥 하예요. 별로 준비를 안 했고 학과 적합성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논술을 딱히 준비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자니 최저를 못 맞출 것 같기도 하고 정시는 너무 아닐 것 같아요. 탐구 같은 거 6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제 적성검사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적성검사로 이제 진행을 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그 적성검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성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자, 그래서 2015학년도에는 이제 13개고인데 16학년도, 17학년도에는 11개 대학교, 그리고 10개 대학교 이렇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그 숫자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적성에서 점점 줄어든 어떤 숫자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학생부 종합으로 갔죠. 학생부 종합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오른쪽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인재 특별전형도 점점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국사를 반영하는 방법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셨던 이 왼쪽에 있는 세 개 그래프는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더라. 그 행간을 좀 보셔서 전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 숲이 아닌 나무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세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별 입시 전략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생기부 뭐 제대로 잘 만든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독려했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생기부 전략이라든가 진단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뭐 3학년 올라가니까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생기부 내용을 다 이제 기재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진단표를 받고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케이스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케이스 뭐 참고로 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한양대학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고른 기회 이 세 가지가 바로 수시 전형으로 뽑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을 보니까 특히 동국대는 막 이렇게 기네요. 뽑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건국대학교도 있고 홍대도 있고 국민대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제가 앞서서 첫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수시 전형은 이름만 학교별로 되게 달라졌을 뿐, 뭐 국민 프론티어 전형, 뭐 동국대 두드림 전형 이렇게 이름만 달라졌을 뿐 사실은 종류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세 번째는 지역 균등 전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그 이름을 썼지만 그냥 이거 기회 균등 전형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뭐 114명, 한양대학교가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굉장히 좀 특이한 학교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전형에서는 이제 경영학부 같은 경우 20명 뽑고요. 전자공학 15명, 45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유독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많이 강조하는 특이성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이 4개 대학교 어떠신가요? 동국대, 건대, 홍대, 국민대가 있는데 얼핏 보시기에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이제 대학 지나가실 때 이렇게 보실 때도 약간 비슷한 학교들이잖아요. 삼국지대학이라고 해갖고 그때 동대, 건대, 단국대까지 있었는데 단국대는 이제 또 한남동에 있다 이사 가는 바람에 훅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대학이었는데 어디 갈래 이렇게 고르는 시기였죠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비슷한 레벨의 학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른 전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동국대학교 전형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동국대학교 전형은 두드림 전형이 있고요. 영어 영문학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드림 전형에서는 8명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우수, 국가보훈, 농어촌, 기회균 등 학교 생활우수, 불교 추천까지 보시면요. 지역우수부터 학교 생활우수, 불교 추천까지는 다 뭐죠? 기회균 등이에요. 그렇죠? 기회균 등이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작 해봤자 두드림 전형에 딱 8명밖에 안 뽑는다는 거예요. 영어 영문학과의 경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어떤가요? 실제로 두드림 전형 8명보다는 좀 많은 숫자를 뽑습니다. 10명.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고 있는 학생이 생기부를 신나게 만들어서 막 그걸 막 했는데 난 동국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겠어. 이게 좋은 전략일까요? 비교적 좋은 전략이 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8명, 10명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전자공학과 이과고 동국대 전자공학 좋잖아요. 괜찮은 학과고 일단 두드림 전형에서는 15명 정도 뽑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 보시니까 50명으로 확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했던 이과 학생이 저는 두드림 전형으로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것은 모든 수시는 다 마찬가지인 게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수시 뽑고 나서 다 인원 충당하고 나머지 인원 다 어디로 가죠?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 수시의 꽃은 사실은 추가 모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고3 자녀분들 있으신 학부모님들, 입시 치러보신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데 기다리는 번호가 뭐 50몇 번이면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드림 전형으로 해서 대기 3번이야 이거 정말 대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자공학부에서 논술 전형에서 대기 15번이야 그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쪽수가 다르고 이 모든 수시 모집의 꽃은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이 고려사항을 굉장히 딱 갖고 계셔야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느 대학을 지원하겠다 여기까지 좀 연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있고 같은 삼국지대학교에서 이제 건국대가 있는데요. 건국대는 KU 자기 추천 전형, KU 논술 전형, KU 교과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23명을 뽑고요. 논술 전형이 16명, 교과 우수가 4명. 비교적 건축학부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학교입니다. 두 개의 동국대와 건대가 있을 때 어느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가야 되는지 이제 답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경영학부 또 컴퓨터공학부 89명과 65명을 지금 뽑고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 59, 43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면 아예 그냥 뭐 홍대나 건대 중에 선택하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같은 레벨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 국민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라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경영학부는 49명, 전자공학부는 31명을 뽑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34명, 51명 이렇게 뽑고 있는데 실제로 논술 전형은 국민대학교는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가 뭐 논술을 했다가 나 이제는 좀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같은 학교의 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슈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공부를 하셔야만 나중에 몇 개 학교가 딱 추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떤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페이지가.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진단을 과연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생활기록부 진단표의 2학년 학생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제 표는요, 학년별, 일단 이렇게 전체 10개, 9개 항목의 어떤 점수표가 있고, 토탈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제 만점이 7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내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5개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내신 성적 보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내신 성적인데 고등학교가 만약에 충암이나 예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5점이에요. 5점.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그리고 이제 뭐 외고다 자사고다 그러면은 7점인데 여기서 그럼 우리 2점 벌써 깎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신이 걔네가 안 좋잖아요. 자사고하고 외고가. 그러니까 같이 보진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교육에서 내려온 거예요. 각 대학들한테 이 지침사항을 놓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참고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학교마다, 대학마다 여기서 약간의 학교의 어떤 자의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 향상. 성적 향상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이 학생이 4등급 3학년 전체 중에 5개 학기 중에서 전과목의 과목 등급의 향상이 있느냐. 전과목 평균이.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된 과목, 예를 들어 식품공학과를 가려는 학생이 과학이나 수학이라는 과목이 전공 관련 과목이 되겠죠. 얘가 이 과목의 평균 등급의 향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산점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내신 성적 전체 이제 등급 평균 얘기하는 거고 세부 능력상 학과 적합성까지가 이제 성적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이 있느냐 종합의견은 담임 종합의견 아시죠? 담임 종합의견.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까지 각각의 항목당의 점수가 이미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고서 정성적 평가라고 하니까 그냥 잘 썼네 이러고 그냥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각 항목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점수화해서 토탈 점수가 한 80 그래도 5점 정도는 나와줘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1학년을 이미 다 마친 이 A라는 학생을 한번 두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라서 5점이었어요, 얘가. 그리고 성적은 사실은 평균 등급이 한 4.3등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5점.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 별로 좋지 않죠. 10점 만점에 5점. 자, 그리고 세부 능력사항 6점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서 수상 경력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일반계고에서 한 3.8에서 4.2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계고에서. 근데 이 아이는 되게 특이한 게 남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자, 그런데 학과 적합성 부분까지도 좀 그런데 수상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미술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관련된 수상 경력을 이미 1학년 때 2개 정도를 따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종합의견이 7점이고 자율활동이 또 5점입니다. 자, 그리고 진로활동이 10점. 그래서 얘가 점수를 따서 좀 괜찮았던 부분은 뭐냐면 수상 경력하고 진로활동이라서 73점이라는 점수가 그래도 나왔어요. 저희가 보고 좀 놀랬던 건 뭐냐면 학과 점수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참 답없다. 약간 이런 친구인데 나름대로 어머님하고 굉장히 또 진로에 관련돼서 고민 많이 하셨고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라. 내가 미술학원 언제부터 보내줄 거다. 이제 이런 오정의 약속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1학기 때, 1학년 때 해야 될 수상 경력들을 좀 진로 활동들을 했고 실제로 담임의 종합의견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내신 성적에 집중해서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가 이조아 어근 컨설팅 팀의 이제 진단이에요. 그래서 평균 4등급이 목표다. 너 너무 낮아 지금. 4.5가 왔다 갔다 하는 점수도 있었으니까 또 수상 경력과 진로 활동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매우 우수합니다. 또 학과 적합성 부분, 봉사활동, 종합의견은 많이 부족합니다. 2학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학과의 적합성 부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화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활동을 선생님에게 조금 더 표현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하는 학생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신을 네가 평균 4등급을 만들어 이놈아. 그러면은 너 내신 아까 이게 5점이었지 10점 만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2점을 획득할 수가 있어. 이게 진단이에요. 그리고 학과 적합성에서도 너가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 세부활동 열심히 해서 여기 너 아까 전에 10점 만점에 6점이었지? 2점만 올리자. 그러면은 이게 8점이 되지? 그리고 종합의견, 담임선생님한테 너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인성평가도 받고 진로 적합성에 대해서도 어필을 해서 이 부분도 2점. 총 8점만 더 얹어준다면 얘 81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 괜찮거든요. 3학년 때 또 만들 수 있는, 2학기 때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8월에 자기만의 생활기록부 시나리오를 같이 준비해서 12월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단표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라고 할 때 내서예요. 내라고 할 때 제발 내야 되는데 내라고 하면 죽어도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한 5개월 동안 안 내고. 그러니까 약간 이건 나중에 어떤 느낌이냐면, 뭐지, 내가 얘한테 왜 자꾸 이렇게 내라고 자꾸 독촉하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좀 그렇게는 안 하려고 좀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그래서 내라고 해서 냈던 아이가 이런 진단을 받게 돼서 그래도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샘플 케이스를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생활기록부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대부분 다 1학년 학부모님들이신데요. 지금은 애들 생기부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기말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신이에요. 내신이 이 모양인데 얘가 학점으로 갈 수나 있느냐, 내신이 이 모양인데 얘가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은민체기가 들어가느냐, 또 얘가 이제 이과인데 사회 과목 같은 경우 다 쌌는데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좀 고민을 하시고 정확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수라는 말씀을 앞에서 충분히 드렸죠. 근데 그게 100점 만점에서 교과, 그러니까 성적 부분은 몇 점이냐면 34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 교과 점수가 34점이라고요. 100점 만점에. 안 중요한 거 당연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큼 나머지 66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66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할 때. 근데 너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치르신 입시의 구조와 지금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마치 34점이 9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에만 자꾸 오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저나 겪었던 건 다 그런 입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동아리하고 막 이러면 엄마들이 야 공부해, 무슨 동아리야, 축제 그만 싸우러 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꾸 애들한테 야 공부해, 공부, 전체 평균 몇 점이야, 이번에 전교등수 몇 등이야, 자꾸 이쪽에 치중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34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을 1학년 때 만드셔야 돼요. 2학년 때 학과적합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내신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어디냐, 자, 그리고 성적 향상이 있었느냐, 또 내신 성적은 몇 등급이냐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세부 능력사항은 어떠냐. 세부 능력사항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어 영문학과에 가겠다, 아니면 공문학과에 가겠다, 어문학부에 가겠다라는 학생의 세부 능력사항은 당연히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은 영어랑 국어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뭐 사회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과목들이 점수가 어떠느냐, 그리고 그 옆에 쓰여 있는 교과, 그 국어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이제 교과 세부 활동 쓰시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쓰셨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수행평가죠. 수행평가고 얘가 어떻게 여기다 연결을 시켰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1학년 학부모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와 학과예요. 그래서 아직도 진로학과를 정확하게 안 정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첫 발을 못 디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찌됐건 학기 초에 쓰라고 해서 쓰셨잖아요. 쓰셨죠 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거, 애가 원하는 거 다 쓰셨는데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뀌려면 그만큼의 당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겠죠. 왜 바뀌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게 좀 필요하겠고요. 어찌됐건 그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 점수 열심히 공부를 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영문과 관련한 학생, 어문학부 관련한 학생은 그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사항을 일단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학과 적합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 적합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과 적합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학과 적합성, 또 종합평가, 수상 경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1학년 때 그 내신에서 이제 세부능력사항에 영어 선생님께서 막 그렇게 써주셨어요. 영어 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배어 있으며 뭐 앞에 나와서 영어로 영시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학과 적합성이 이제 우리가 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학교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상 실적을 낳게 되죠. 영어 경시대회라든가 에세이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면 수상 실적 부분도 기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에서 자동 동진이 있는데 동아리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활동을 하겠죠.
수상 결정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을 필두로 해서 이제 봉사진로 독서까지 쭉 연결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신이고요. 학과 적합성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이 요만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R&E는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사실은 드려가지고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R&E가 이제 Research and Education이라 그래서 뭐 일단은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본인의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주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연구하고 활동하고 지도 선생님한테 어떤 감수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2학년 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베이스를 좀 깔아놓고요. 생기부의 꽃은 2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에 1학년 때 애가 무슨 R&E를 해요. 애가 지금 학교 적응하기도 바빠 죽겠고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봉사도 이제 시작하고 독서도 이제 쫙 깔아놓고 내신도 이렇게 하고 세부 활동도 하면서 2학년 때 R&E를 통해서 학과 적합성을 확 그냥 2학년 때 얘가 정말 이제 찾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요 부분은 이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한번 비교 대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두 학생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 보여드렸던 표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이제 각각의 항목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다는 것이었고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다른 학생이에요. 다른 학생인데 보시는 것은 내신 성적이 비슷해요. 10점 만점에 7점, 10점 만점에 7점이니까 둘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둘 다. 내신은 10점 만점에 7점이니까 한 3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신 성적은 똑같지만 토탈 점수는 어떠세요? 엄청 다르죠? 90점, 74점인데 얘가 진짜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고1 때 이렇게 90이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고1 때 애들이 그렇게 전략을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둘 다 90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전략이 있었고 학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애가 혼자 나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만큼까지도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일단 첫 번째 교과 부분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부 능력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인데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내신보다도 수학 점수가 좋아요. 성적표를 제가 또 확인하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과목은 뭐 3도 있고 4도 있는데 수학은 계속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세부 능력 사항에 수학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게 써주셨어요. 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어떤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자율 동아리에 또 들어서 그 책을 통해서 심도 있게 수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그분들과 가졌다. 이런 멘트까지 수학 선생님께서 써주셨어요. 너무 차이 나죠? 그래서 2점 차이 일단 나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학과 적합성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상 경력 그리고 종합 의견, 종합 의견에서도 선생님께서 그 멘트를 쓰셨는데요. 제가 그걸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불러드리려고. 담임 종합 의견에 뭐라고 써있냐면 특별히 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수학 자율 동아리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분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친절히 대응하고 상담해 주었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진로활동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심화 수학 동아리, MSG, 뭐 자율 동아리 이런 거에 이제 들었다. 또 심화 수학 경시대회도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쉽지가 않은 건데 어찌됐건 이 친구가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세부 능력상 학과 적합성, 종합 의견,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와 진로 활동, 독서 활동까지가 이 친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점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과는 똑같지만 바로 여기가 우리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애가 어떻게 알아요? 1학년 올라와서. 학생이 이걸 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고1이 이걸 딱 오자마자 아느니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늘 간담회 오신 이유가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예. 극간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고3이 돼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원서를 쓰게 될 때에는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이죠. 3학년에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두드림 전형으로 만약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얘가 간다. 뭐 종합전형으로 안 갈 수도 있죠.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만약에 두드림 전형을 보시면은 이제 내신이
두드림 전형에서 최고가 2.1등급이고 최저가 4.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애가 4.2등급이면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이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쵸? 아유 저거는 자사고나 외국이지. 그렇겠죠. 근데 걔네가 100%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 대한 점수 그 갭 차이는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내신하고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 때문에 엄청난 극간의 차이가 나는 걸 보신 것처럼 바로 4.2등급의 내신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된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우수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의 합격 케이스 보시니까 1.8등급, 최저가 4.8등급, 평균적으로는 한 2.9등급 정도 아이들이 합격 선이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 정말 자기를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방향성을 찾아서 학교를 선택하고 전략을 세우는 바로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어떤 잠정적 결론이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1단락이고요. 저희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정리를 해보면 상위권, 중위권 학생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리고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 100점 만점 중에 34점만 차지한다. 그리고 그 차지하는 34점에는 각각의 항목마다 점수 어떤 기재사항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머지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많은 점수의 어떤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이 이제 거의 1학기 컨설팅은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때가 아무래도 2학년 마치고 생기부 제출하고 제가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이 케이스의 학생은 지금 여학생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생기부도 냈고 성적표도 저한테 냈어요. 6월 모평 성적표까지 냈고 어머님도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일단 이 친구가 2학년 11월 모평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니까 4, 3, 4, 6 그러니까 탐구는 애들 거의 다 안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것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무튼 자 그리고 고3 딱 올라와서 진짜 열심히 한 아이예요. 어머님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정말 난다긴다 했었대요. 진짜 뭐 얘가 거의 스카이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튼 고3 3월에 3, 2, 3 다 올랐네요. 그쵸? 그 스텝 리얼 데이터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근데 3월이 좀 쉽거든요. 3학년 올라와서 3월이 좀 쉬워서 애들이 착각을 해요. 그때 잘 받으면 내가 이제 쭉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막 초를 치죠. 야 6월 돼봐야 돼. 왜냐면 6월 모평에 재수생이 들어오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정말 완전 이를 바득바득 굴고 정말 6월까지 딱 봤더니 3월에서 안 떨어졌어요. 아주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어떤 전반적 평가를 보니까 첫 번째 최선을 다한 성적이지만 왜? 6월 모평 재수생 포함했지만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잖아. 그렇죠? 최선을 다한 성적이라는 게 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가 고르게 강세예요. 3, 2, 3이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늘 진짜로. 근데 고르게 강세고 탐구 과목 두 과목은 다 그냥 쌌어요. 5, 6, 5, 6 찍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주요 과목 2개를 건져서 그걸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 과목의 합이 5나 6이라고 하는 논술 전형으로 숭실대에서 서울여대 정도까지가 지원이 가능하다. 저희의 진단은 논술 전형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쵸?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이 정도 케이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건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두 과목의 합이 5, 두 과목의 합이 6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교는 동국대나 뭐 건대 이런 데가 아니에요. 홍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기 숭실대, 서울여대 요 정도의 어떤 학교라고 보시면 맞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아까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나름대로 본인이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했던 학생이니까 논술 전형으로 가려면 야 너는 논술로 가려면 숭실대에서 서울여대 이 정도야. 선생님 저 중앙대 정도 생각했는데 못 가. 두 가지 합이 5, 6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그냥 절대 못 간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 어떤지 한번 뚜껑 좀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의 전반적인 생기부를 저희한테 냈기 때문에 진단표를 받았고요. 자 그래서 1학년 때의 점수를 보면은 7, 5, 6 뭐 이렇게 쭉 돼서 전체 점수가 71점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를 보니까 올랐어요. 어디서 올랐냐면 수상 경력에서 올랐고 학과 적합성에서 올랐고 세부 능력에서 올랐죠. 그래서 얘가 85점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얘한테는. 자, 보시면요. 일단 경영학과에 관련된 정확한 진로를 얘가 정했어요. 언제 정했냐면 2학년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영경제학과를 이제 지원하려고 했는데 1학년 때는 잘 이제 어리버리한 거예요. 잘 모르다가 3학년 때 학교 탐방을 했어요. 그 관련된 학교 탐방을 해서 동기부여가 확 된 거죠. 그게 이제 3학년 때 학교 탐방을 해서 혼자 스스로 골방에서 동기부여가 된 게 아니라 생기부에 그게 써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가 진로활동에서 확 올라버렸죠. 그래서 2점이 올랐고 2점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일단 오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경제학과이기 때문에 주요 학과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이 당연히 사회, 영어, 수학 과목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회, 영어, 수학 평가의 어떤 수행평가 부분이 되게 구체화스럽게 세부능력평가에 써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올라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능력에서 이제 7이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학과 적합성, 전문 경영자의 필요성이라는 R&E를 얘가 만들었어요. 대단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시대회에서 수학, 영어 경시대회 되게 간단한 경시대회였어요. 뭐 단어 경시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를 얘가 언제부터 동아리 보시면 이제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 안 했어요. 그래서 7점 만점에 이제 5점 정도의 어떤 미약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2학년, 3학년 때 얘가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교 장터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판매 분야의 정확한 역할과 느낀 점을 거기다 이제 쓴 거죠. 축제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가산점이 들어갔고요. 독서 활동도 기본 도서에서 이제 분야별 독서 14권을 선정해서 경영 관련된 독서가 그 안에 4권이 팍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는 정말로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좀 잘 이해했지만 2, 3학년 때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71점, 85점, 90점까지 올렸으나 평균 점수는 이제 86.5 이렇게 돼서 지원이 가능한 점수예요. 그래서 아까 논술 전형으로는 숭실대에서 서울여대 정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 일단 첫 번째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서는 못 가죠. 저희가 너 못 가? 이거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가요. 최저를 맞추지 못하잖아요. 지금 동국대 전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시에서는 역시나 정시에서도 지금 다른 탐구 과목이 지금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정시로도 동국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달. 그 학교에 갈 수준은 미달이다, 니가.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아까 보시는 것처럼 두드림 전형이 인원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원수로 봤을 때 여기를 집어넣는 건 좀 악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홍익대학교는 논술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아까 내신이 그렇게 극상위권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기 못 가요. 근데 왜 여기에 썼냐면 얘가 여기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 동국대학교나 저는 홍익대학교 정도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숙명여대 건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활동사항이나 자소서 면접을 통해서 이 대학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숭실대 세종대 학생부 종합이라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예,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뜯어본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2학년 말에 11월 모평부터 3학년 6월 모평까지 다 한번 뜯어본 거고 그랬더니 최저를 맞춘다 못 맞춘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만 더 하면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애한테 희망 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부담만 되는 얘기지. 그건 못 가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뜯어보니 잘했네. 근데 그걸 나중에 뜯어보면 안 되죠. 분기마다 쪼개서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평가하고 리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숭실대, 동국대 정도는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건대는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건대, 숭실대, 동국대 약간 이렇게 맞춰서 간다,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렇게 전략을 좀 짜서 지원을 좀 같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이제 하셔야 돼요.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 오늘 이제 7월 중순 정도 됐어요. 그쵸? 애들 기말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래도 홀가분하시죠? 한동안은 그래도 좀 살겠다 싶으실 것 같고 저도 그 내신 기간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애들의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는데 딱 애들 거 끝나고 나니까 저희 집 애가 시험인 거예요.
같이 막 밤을 새고 하면서 참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끝난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터미네이터도 이제 보고 싶고 표계전도 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꼬시고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입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에 같이 좀 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건데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주 타겟이 되실 텐데 8월 달에 1대1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1대1 컨설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좀 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아마도 모두 다 오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오실 수 없는 일정이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모시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대1 컨설팅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를 준비해 오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구비가 되신 학생과 학부모님에 한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뭐 이렇게 고자세냐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면 그 컨설팅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마치 간담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이제 이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1학기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진로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물으시는데요. 답이 없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자녀분의 어떤 그 진로라든가 학과라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관련 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미 드라이브에 다 올려놨어요. 넘치도록 올려놨고 그리고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자꾸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많이 올려놨고 독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1학기 때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서라는 것은 항목마다 야 자율활동 너 1학기 때 뭐 할 거야? 독서활동 뭐 읽을 건지 빨리 써. 그리고 동아리활동 뭐 할 거야? 봉사활동 뭐 할 거야? 구체적으로 다 써. 라고 했는데 애들이 잘 못 쓰죠.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 뭐예요? 못 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러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하지만 썼어요. 뭐 한 글자라도 썼고 한 줄이라도 썼고 디테일하게 쓴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던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활동을 했어야만 했죠. 5월달에 경시대회도 있었고 4월달에 과학의 달도 있었고 뭐 축제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있었으니까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8월에는 뭘 하시는 거냐면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점에서 지금 36점 다는 아니죠. 아무튼 36점이 다는 아닌 게 1학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거기서 이제 4등급 이하의 점수가 몇 개냐 그리고 관련된 학과의 등급이 지금 좋으냐 평균 등급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성적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를 이제 가채점을 하는데 이상하죠. 생기부가 없는데 그쵸? 생기부가 없는데 왜 가채점을 하냐면 얘네들이 활동계획서를 제대로 진행을 했다면 한 개 있고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한 거와 안 한 거를 다 기재를 해갖고 와야 돼요. 저희가 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기재사항을 다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채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을 그 시간에 또 드려야 되니까 필요가 없죠. 사실은. 자 그리고 1년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반년이 지난 건데 2학기에 대한 또 하나의 활동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2학기 때 1학기 때 좀 놓쳤던 독서 이걸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또 학과적합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역할 분담이라는 거는 일단 학부모님의 역할 분담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학생이 있고 또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또 한 번의 비슷한 어떤 한 파스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활동 계획을 했던 걸 진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활동을 했는데 기재를 안 해버리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언제 하실 거냐면 대부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약간 산발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뭐 써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2월 초 아니면 1월 말 뭐 12월에도 가끔 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기말 끝나고 그러니까 기말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2월까지 그때가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자꾸 뭘 줄 거예요. 써서 내라. 책 뭐 읽었는지 써서 내라. 봉사 뭐 했는지 써서 내라. 그러는데 애들이 개념 없는 애들은 없는데 이러고 앉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죠. 막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걸 안 쓰기도 하고 또 이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좀 놓쳐서 담임선생님이나 뭐 학과적합성이나 뭐 동아리 선생님 좀 안 쓰신 내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뭐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학생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어필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정 기간이 2월이에요. 근데 보통 언제 하시냐면요, 마지막에 2월 한 셋째 주에 마지막 수정 기간이라고 이제 공지도 안 해요, 학교에서. 근데 어머님들이 먼저 이제 이거 제대로 쓴 거 맞냐? 아니면 뛰어와서 심지어 그러니까 아직 다 픽스된 건 아닌데 그걸 띄워갖고 와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런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뭐 하냐면요, 실제 생기부가 아예 픽스돼서 이게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나만의 생기부 만들기라고 하는 폼이 이미 올려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너희들이 했던 걸 다 써.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점수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자율활동에서 학급 회장 끝, 봉사활동 뭐 청소년 문화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끝,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학교 회장으로서 아니면 학급의 학습부장으로서 시험 기간마다 시험 범위를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코팅을 해서 나눠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꼈음,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뭘 느꼈다까지를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쓰는 거지 참여했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쓰게끔 저희가 다 첨삭을 달아줘요. 이 모든 것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합니다. 아이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고,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애들이 못 들어온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학부모님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데 애들은 다 들어와서 보고요. 첨삭 달아줘서 실시간으로 바로 대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야 여기서 이걸 좀 고쳐줬어. 저희가 만들진 않고요. 뭘 느꼈는지를 써라. 느낀 게 없는데요. 그래도 써라. 체육부장으로서 물주전자 날름으로서 네가 뭘 느꼈는지를 써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화돼서 이제 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월 지나고 나서는 다시 생기부를 이제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은 지금은 1학년 때는 생활기록부 활동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했어 안 했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학기 때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다 정리가 된 거를 한번 1, 2학기를 다 추려해서 나만의 생기부 만들기라는 게 폼의 이름이에요. 거기다 다 써라. 느낀 점까지 다 써라. 책 읽는 것까지 다 써라. 못 빠졌어. 뭐가 어떻게 됐어. 좀 더 해. 이 부분 어떻게 해. 이제 그러고 그걸 내요. 내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걸 반영을 잘 안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불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담임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학과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지 학원에서 걔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생기부라는 메커니즘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 수업 태도가 좋아야만 하고, 특히나 학과 적합성에 관련된 과목의 선생님과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죠. 자기를 어필을 하고 수행평가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여기도 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이래요. 아니 1년 내내 내가 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하도 머리를 쳐박고 있고 뭐 졸고 뭐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막판에 와서 이거 써달라고 하면 내가 왜 써줘야 되냐 걔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올라 하고 이것도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화가 났지만 아무튼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학기 초에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제 상담 가시잖아요. 그때 좀 어필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의 진로는 이걸 정했어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께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 있어요. 학급에서 뭐 학습부장도 있고 미화부장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체육부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꼭 회장, 부회장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부장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좀 잘 이 전체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또 상당 기간 되시면은 1학기 때 우리 애가 좀 이걸 놓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다른 얘기 하실 게 없지 않나요? 가족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뭐 우리 애한테만 계속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이제 학습의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을 일단은 뭐 할 수 있을 만큼 끌어올려야 되고요. 1학기 기말까지는 안 쳤는데 대부분 기말에서 좀 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개중에 떨어진 아이가 한두 명 제가 담당했던 애들 중에 좀 있는데, 일단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 보고 좀 놀랬죠. 애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점수가 뭐지? 막 이러면서 놀라신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고요. 중요한 건 전체 100점 중에 34점이고 그리고 성적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반드시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기본 활동, 다양한 경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기재를 좀 해서 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학년 때는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학과 적합성이죠. 여기에 이제 꽃이 R&E 여기 들어가야 되고 또 구체적인 활동, 방향성. 3학년 1학기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3학년 1학기에 무슨 생기부 활동을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3학년 1학기 3월 넘어가서 무슨 학교 활동을 뭘 하겠어요, 걔네가. 아무것도 안 하죠, 거의. 자, 그리고 자소서 면접, 전략대학을 찾아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동국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 학기 초에 이제 3월달 딱 되면요. 갖고 오라는 게 컨설팅 업체에서 두 가지예요. 생기부 갖고 오세요. 2학년 말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거. 그리고 3월 모평 성적표 갖고 오세요. 그럼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컨설팅 업체 많잖아요. 그럼 딱 저희 원장님이랑 같이 상담하십니다. 1시간에 100만 원. 뭐 좋은 데는 150만 원. 2시간에 뭐 1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겠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근데 그런 걸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기마다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의미가 있겠죠.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 그때 가서 이렇게 뭘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활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 컴퓨터 거의 장난 아니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엄청 맨날 혼나고 깨지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하고 특히 잘 활용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요긴하게 잘 써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가 들어와서 선생님 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번에 저기 사회 과목을 좀 안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묵혀놓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드라이브를 통해서 관련된 학과의 정보나 내신 자료들을 쫙 보내드려요. 거의 뭐 24시간이 안 걸리고요. 한 2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그걸 다 받으셔서 읽으시고 또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러면 되고요. 어디서든 언제든 언제라도 불러주신다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답이 없어요. 질문이 많이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서운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말로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왜 질문을 안 하실까? 왜 질문 안 하실까? 왜 생기부 안 내실까? 도대체 정말 이제 구걸하지는 말자. 약간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학부모님 월별 진행 사항 이제 보신 것처럼 3월에는 뭐 이거죠. 분석 및 계획하기 새학기 뭐 방향성 잡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에 왜 학부모 그 상담 기간 잡히시잖아요. 그때 가셔서 우리 아이의 방향성은 앞으로 이런 진로와 뭐 학과를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5월, 6월, 7월 다 지나고 나서 8월에 이제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월에 이제 생기부 면담 또 하게 되고 만들고 나서 2월 지나고 나면 생기부 다시 또 내셔야 되고 이런 작업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